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287TV 신반장입니다. 네, 287 예보. 20대부터 80대까지 일주일간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저번에 다뤄드렸던 소식인데요. 이제 이게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점점 지자체 간의 조례나 이거를 어떤 경우에서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에 보도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중교통이나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는 시설들인 뭐 집회 시위장,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몇 단계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세면이나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그리고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등 우리가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해 주셔서 혹시나도 과태료를 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뭐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 할로윈데이 곧 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이게 확산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엔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저번 보도에서는 예외에 대해서 별로 많이 소개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14세 미만인 분들에게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 그러한 자기 결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좀 크게 느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타 시설과 장소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의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그리고 과태료 안 무는 생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턱 마스크와 그리고 목 마스크, 스카프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안 됩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코로나는 쉽게 진정될 기미가 현재로서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이제 생활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택배 배달 이슈. 저희가 저번에 성동구 필수 노동자 조례와 함께 소개드리는데요. 이번에 좀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달의 민족과 배달원 간의 첫 단체 협약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으로서 이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일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 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가 기존에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단순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처우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위가 개선되고 그리고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긴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택배 같은 경우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다 편안한 노동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시작이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게 롯데택배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환경 열악 및 배송 수수료 문제 그리고 부당 지시 등의 이유로 파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배민 특별고용 같은 경우에서는 배달 계산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직선거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는 거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완료 시간 문제가 여전히 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과속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조금 시작하는 점, 하나하나 논의가 되다 보면서 점점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택배 종사자분들께서도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나, 이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이제 사용자와 그다음에 고용인, 피고용인 간의 문제로만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택배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득달같이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이런 자제 캠페인도 시민사회 안에서 지금 서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택배분들 관계해서도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 긴 거리를 직접 들고 날라야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모두, 시민분들 모두가 참여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동구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교통 관련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전동 킥보드 문제나 아니면은 벤츠 음주운전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중에서 최근에 들으셨을 텐데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 택시가 달리고 있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차에서 지금 환자로 같이 이송 중이었었던 폐암 사기 환자가 사망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분께서는 119 불러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급차의 구급 활동을 방해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결국에는 재판으로 넘겨져서 최근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구급차 운전기사를 업무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서 징역 2년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급 환자의 이송을 일부러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하는 등 되게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양형 이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다만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최 씨의 행위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서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구급차가 이송 중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켜고 이렇게 이동 중일 때는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예전에 안 좋았었던 허위로 사이렌이나 이런 것들을 켜고 이동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조처할 일인 거고요. 저희 시민분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뒤에 따라온다고 하면 차를 갓길로 피한다거나 해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구급차의 구급 활동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혹시 중국집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역시 블랙앤 압구정 자주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던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연태주가 특히 맛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태주나 그런 고량주들을 되게 좋아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가짜 마오타이주가 팔리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오타이 하면 명주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오타이, 수정방 이런 거를 굉장히 좋은 술로 꼽고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33만 원짜리 마오타이주를 5만 원 선에서 7분의 1이죠. 7분의 1 가격으로 팔아서 가짜 술을 유통시킨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술을 웃겼던 게 좀 감기약을 섞어서 그 술을 팔았다고 합니다. 네, 감기약이라 보니까 두통에 우리가 감기약 먹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나서 그에 대해서 두통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도 하다 보니 연태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연태주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먹고 상당히 두통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사기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공식 판매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싸다고 해서 또 새로운 몰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는 아무런 곳에 가서 사거나, 그리고 우리가 좀 싸다는 이유로 정가보다 싸네 중고몰에서 사야지 라는 이유를 통해서 사곤 하는데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는 게 정말 정품인지에 대해서 인증서나 아니면은 그 RFID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양주들 중에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표시를 통해서 이게 진짜 술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공식적인 몰,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좀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결국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짝퉁 제품이라고 해서 이 가품을 구매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걸 고르고 진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사건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오타임 문제도 사실 감기약을 섞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술을 파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술과 감기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상식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식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몸을 생각해서라도 정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짝퉁을 사시게 된다면은 이건 사실은 사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 시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게 추천되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적정하지 않은 가격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짝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술을 이제 다시 대체해서 판매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쨌든 적정하지 않은 가격의 술이라고 하면 혹해서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본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사건 사고 중에서도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타이어 전문 업체라고 불리는 타이어뱅크라는 회사에서 한 가맹점이 있었는데요. 한 가맹점의 업주가 고객 자동차의 타이어 휠을 일부러 파손하고 나서는 그거를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네, 업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배드림이라는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글과 블랙박스가 나와서 소개되면서 이게 좀 핫해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저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비는 하는데, 보통 이렇게 차를 수리할 때는 뭐 자동차 수리를 우리 소비자분들,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골집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큰 사고는 정비 공업사를 들어가야겠지만, 저는 이제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카센터라고 그러죠. 경정비하는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늘 하고 있는데, 타이어뱅크는 그래도 이게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기업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타이어뱅크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했는데, 가맹점주는 사실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원래는 인정을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타이어뱅크는 해당 논란이 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사업주를 사기와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외에도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최소 5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발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걸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느꼈던 게, 제가 해당 업체가 400개가 넘거든요, 전국에. 근데 전국에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그런 분들까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물론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이제 타이어뱅크에 대한 전체적으로 불신이 생기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타이어뱅크에서도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뱅크가 본인들은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전체 4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자체적으로 좀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지금 싶은데요. 네, 사실은 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구조가 워낙 물량 밀어내기나 아니면은 뭐 목표액 달성, 뭐 성장률을 일정치 이상 달성해야 되는 이런 할당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의 압박 속에서, 불경기 속에서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그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업주 연합회가 있긴 한데, 거기서도 사실은 보호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옛날 구태적인 밀어내기 방식, 강요식 사업 문화가 좀 지양되고, 좀 더 우리가 좀 건전한 모습으로 가는, 우리가 상생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좋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형식의 이런 가맹 계약의 갑질 논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의 전체 사업장을 다 보기 때문에 그 개별 사업장은 n분의 1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사실은 그 n분의 1이라고 하는 한 개의 가맹점은 전체의 일부분이긴 하나 그분에게는 모든 사활을 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지금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도록 가맹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이렇게 밀어내기식 구태의연한 그런 영업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이 불경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도 타이어뱅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랑 KT가 함께 손을 잡고 대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에 4시간 동안 그 6개월 동안의 공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자기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험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저로서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게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많았다면은 그 자원봉사로서 멘토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KT에서 지원해 준 덕분에 시급 3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 수준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반장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저희 단체에서도 그 성동 청년 플랫폼에서도 지역에서 나고 자라온 대학생들이 지금 지역에서 나고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청소년들을 저희가 했으면 하는데 좀 이것도 예산이 좀 안타까워서 KT가 저희도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KT 관계자분들 혹시 보시면 저희도 지원해 주시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커가는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절기입니다. 그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당국뿐만이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 분들께서도 많이 바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감기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좀 잘 입고 다니시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87 예보의 신반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